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른바 구라를 듣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전화를 다시 걸면 한결같이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집 사장님의 이미 출발했어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구라가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근거, 이유 등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조차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구라라고 받아들이고 그 구라친 새끼랑은 서서히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논리와 근거, 이유 등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허무맹랑하면 우리는 그 새끼를 인간 쓰레기 취급합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청와대가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청와대가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이 장기적 사업이지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인 셈입니다. 유홍준 광화문 시대 자문위원은 4일 문재인에게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보고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현 단계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보니 이에 따르는 경우와 의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하게 되면 새로운 곳을 찾아서 집무실이나 관저 등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광화문 이전 유보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내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고, 실망이다 이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이러한 공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합리적 분석들은 그 당시에도 충분히 있어 왔고, 그 공약이 향후 구라로 남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공약이 전부 실현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를 두둔하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가히 가관입니다. 최근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 고백에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라는 막말을에 논란이 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야당이 공약 파기에 대한 문재인의 사과를 요구하자 구두 논평을 통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 사업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야당이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젠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광화문에 빈 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나 공간을 없애고 집무실을 들어서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지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문재인이 국민에게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에 빈 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나 공간을 없애고 집무실을 들어서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말한 홍익표의 말이 맞는지,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문재인이 맞는지, 둘 중 하나는 국민을 상대로 구라를 친 게 되는 것입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또 야당 주장대로라면 세종문화회관을 없애야 하나 아니면 광화문 광장을 없애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취지의 말인데, 홍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없앤다고 하면 야당이 그땐 가만히 있겠냐라며 마치 거센 야당의 반대가 불보듯 뻔해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문재인 청와대를 옹호하려 했지만 이 역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나 참 이해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문재인은 2012년 당시 2013년이면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면서 먼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정부 종합청사를 특정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광화문 일대 기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일이 없는데도 홍 수석 대변인은 세종문화회관을 없애야 하느냐, 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물었지만 이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확고해지고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고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방과의 유대 관계가 공고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애당초 문재인이 두 차례 대선을 치르면서 연이어 내놨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실제와는 무관하게 문재인에게 소통하는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말고는 국민에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업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말처럼 광화문 대통령 소주 한 잔 같이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잘못 되들었다가 소주 먹다가 소주병이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진정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임기 시절 줄곧 현장에 방문하여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아무 데서나 주저앉아 막걸리 주전자를 돌리던 게 진정한 국민과의 소탈한 소통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런 사업을 위해 문재인 청와대나 여당이 막대한 예상을 드리려고 한다거나 한국 현대사의 유의미한 건축물들을 없애려고 한다거나 국가 상징거리인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 품에서 빼앗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은 이를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견제하는 게 바로 야당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거둬들인 문재인을 감쌀 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렵고 경호 의존 문제가 뻔히 예상된다는 지적은 2012년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광화문 대통령 소주 한 잔 같이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2017년 대선 당시엔 해당 사업을 주요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내세우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렵고 경호와 의전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자신의 주요 공약 이행을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민주당은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면서 구라가 합리화되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근거, 이유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문재인 청와대의 사실상 공약 파기에 합당한 논리와 근거, 이유 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짜장면 배달 출발했다는 중국집 사장님의 말과 문재인 청와대 행태가 뭐가 다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